높은 혈당은 혈액 속의 염증을 유발해서 혈관을 점점 손상시키죠. 혈관의 손상은 혈압의 상승을 일으키니까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한 겁니다. 정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외국 논문 자료 검토를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영양소는 바로 코큐텐입니다. 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매번 비싸다 비싸다 하시면서도 제가 추천해드린 코큐텐은 꼭 찾으시는 거 보면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하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큐텐을 왜 먹어야 하고 당뇨와의 연관성,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음식 섭취, 부작용 및 복용법 순서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주로 외국 논문을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고 검토하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올바른 판단을 위해 짧게 요약해서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 답변해 드릴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코엔자임 Q10은 무엇이고 왜 먹어야 할까요? 코엔자임 Q10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심장, 혈관을 비롯한 몸의 기관이 활성산소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엘스비어라는 네덜란드의 저명한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 물질은 20살 때 몸에서 가장 많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데요.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태어났을 때보다 적은 양의 코큐텐을 가지게 되고 점차적으로 몸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또 코큐텐은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데 고지혈증 약 중에서 스타틴이라고 이름된 거를 복용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만들지 못하게 돼서 코큐텐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당뇨와 관련해서는 22년도에 매우 근거가 높은 논문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바로 해당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한 가지 논문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주제를 가지는 40개의 논문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한 메타 분석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각각의 빨간 네모가 모두 논문이고 각각의 논문들도 동물 실험이나 세포 단위 실험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면서 설계가 매우 잘된 실험들이 들어가 있어요. 결과를 보여드리면 공복 혈당이 실험마다 다르지만 평균 마이너스 20, 최고 마이너스 40 정도까지 잡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당화혈색소는 평균 1%에서 최대 1.5%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보통 1% 기준으로 평균 혈당이 30 정도가 되니까 1.5%면 매일 평균 혈당이 45 정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10에서 20에도 엄청 민감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이라 부작용 걱정도 크게 없는데 나름 효과도 괜찮아서 저는 복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기전이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동물 실험을 근간으로 기전을 유추한 논문들이 있었어요. 살펴보면 총 3가지의 기전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염증 물질을 감소시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대사 물질들을 증가시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유비퀴논과 유비퀴놀 두 가지 코큐텐 성분이 존재합니다. 코큐텐을 드시고 계시다면 성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비퀴논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유비퀴놀로 활성화됩니다. 즉, 유비퀴놀 제품은 활성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성분이라는 건데요. 이게 활성 형태라고 하니까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유비퀴놀 제품이 없어요. 다 해외 직구로만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유비퀴놀은 매우 불안정해서 쉽게 유비퀴논으로 바뀌어요. 해외 수입 제품들은 보관, 온습도 이런 정보가 부족하고 가격도 유비퀴논에 비해서 2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논문에서도 모두 유비퀴놀이 아닌 유비퀴논 형태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봐서 저는 유비퀴논 제품을 복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어요. 주로 육류에 포함되어 있는데 소고기와 돼지고기 섭취로 코큐텐 40에서 45m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를 보면 이게 1kg에 포함되어 있는 양이에요. 우리가 호랑이나 사자도 아니고 코큐텐 때문에 매일 2kg 고기를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복용하는 용량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지금 유비퀴논 제품을 드시고 계시다면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논문을 보면 100에서 200mg까지 복용 시에 가장 큰 효과를 가질 수 있고, 그 이상으로 복용하거나 혹은 그 이하로 복용하면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너무 고함량의 코큐텐을 복용하신다거나 혹은 너무 저함량의 코큐텐을 복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반의약품 코큐텐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한 개 용량을 10mg으로 설정을 해놔서 코큐텐을 베이스로 한 영양제인데도 불구하고 함량이 터무니없이 낮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 100mg은 포함된 제품으로 8주 이상은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자료를 참고하면 1200mg까지는 60mg과 비슷하게 큰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시중 복용 용량이 보통 100에서 200mg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섭취하셔도 됩니다. 또 해당 성분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공복에 복용하시는 것보다는 식사 직후에 복용했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요. 반드시 식사 후에 복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40대 이상이면서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다면 코엔자임 Q10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유비퀴논이 유비퀴놀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는 비슷하니 유비퀴논으로 복용하고 100에서 200mg을 식사 직후에 복용해라. 이상입니다. 제가 약국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유튜브 특성상 제품에 대한 언급은 광고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제 블로그나 네이버 인플루언서 톡톡으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